거의 100여 됐을 거예요. 지어진 지는. 여기에 쥐가 나와? 네, 공지 뒤에 뜯고 해가지고 쥐가 먹었어요. 얘들은 여기 너무 좁고 밖에서 보기 좀 안 좋아서. 먹이장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가리 없지만 여기다 싸서 버리는 거야. 여기다 밭에 갖다 버려. 화장실이 없으니까. 최저주거 기준은 일단은 상향 조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체성을 갖춰야 됩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관리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거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전보다 살기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쥐가 돌아다니는 80년 된 집에 사는 아이. 컨테이너 한 칸에 8명의 식구가 함께 사는 경우까지.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시달리는데도 정책의 허점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을 하루 앞두고 은철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흙과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기와를 올린 대문을 지나자 비닐로 외풍을 막아놓은 집이 보입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집이에요? 거의 100여 됐을 거예요. 지어진 지는. 이 낡은 집이 초등학교 6학년 은철이네 4식구의 보금자리. 한 사람이 쓰는 고시원방 하나 반 크기만한 공간이 은철이와 누나, 형 3사람의 잠자리입니다. 누나는 어디 자고 형은 어디 자고 어떻게 자는지 그렇게 설명해 줄래? 누나는 이쪽에서 이불 깔고 자고 전 저쪽에서 자고 형은 저기서. 겨울이 되면서 골칫거리가 늘었습니다. 먹을 것이 줄어든 쥐들이 부엌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풍족하지 않은 사람 음식을 탐내는 겁니다. 쥐도 또 소용이 없습니다. 이 라면 이거 지금 쥐가 파먹은 거예요, 이거? 네. 봉지 뒤에 뜯고 해가지고 쥐가 먹었어요. 쥐가 많이 나와? 몇 마리나 나와? 한 마리씩 보이는데 꾸준히 계속 나와. 쥐도 났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쥐덫을 피해가. 괴로운 것은 또 있습니다. 집 밖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밤에 나가기 좀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 옛날엔 무서웠는데 형이 하도 늘려서 귀신 나온다 그래요. 특히 겨울철이 문제입니다. 겨울에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씻을 때 추울 거 아니야? 씻을 때 춥죠. 겨울에 수도가 얼면은 익힌데다가 물을 담아서 끓인 다음에 차가운 물이랑 섞어서 써요. 아버지는 불편한 몸으로 혼자서 은철이와 누나, 형 3자녀를 키웠습니다. 무릎 짠데 쓰라고 왼쪽 눈이 안 보이고 예측이로 풀베다가 차돌에 돌이 찍어갖고 칼날이 눈을 찢어버려요. 제가 제대로 못 해주니까 좀 그러죠. 내가 힘들다고 지들이 알아서 다 하게끔 해보고 많이 미안하죠. 사료를 배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 사료 나르면은 하루에 몇 포대나 나르시는 거예요? 많게는 700~800포대 20kg, 25kg 그래요. 일이 힘드니까 온몸이 아프죠. 여기서 쓰시고 지금 요거 지금 진통제. 몸 불편하시는데 뭐 계속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애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낳았으면 가르치는 게 일단 부모의 임무죠.
공부방도 없이 누나, 형과 함께 좁은 방을 나눠 쓰는 은철이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사운드 라이크 우수 과학 어린이? 과학의 날에서 아이디어 그림 그리는데 거기서 받았어. 이거 현실을 잘했대요. 분수가 줬어요. 1학기 때 상 많이 받았어요. 6학년 전교 회장을 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지만 집에 친구를 데려온 건 3년 전이 마지막입니다. 집에 친구들 데려온 적이 있어? 3학년 때였나? 그럼 그 이후에는 친구들 데려온 적 없어, 집에? 네. 얘들이랑 놀기 너무 좁고 그리고 뭐 밖에서 보기 좀 안 좋아서.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게 가장 친구 되는 첫 마디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주거가 열악한 아동들은 이런 것들이 놀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철이 들면서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초대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철이 아버지 나이가 55살로 젊고 소사료배달 일을 할 만큼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지 못했고 막대한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200이요. 농사짓다가 농사 옛날에는 서로 보증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대 보증. 서로 그러다가 쟤는 재산 다 날리고 지금 덜 갚아갖고 좀 더. 뭐 아직 갚을 돈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1억 넘게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주거급여는요, 기초보장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공공임대주택도 기초보장수급가구일 때 우선 입주의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동을 키우는 가구들은 부모들이 근로연령대 가구일 때가 대부분이고요. 근로연령대 가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받거나 그 정도 상회하기만 해도 기초보장수급가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열심히 근로하면서 아동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키우고 있지만 주거빈곤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아동 가구들이 있는데요. 그 가구들은 체계적으로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외풍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문은 떨어져 나가고 쥐가 드나드는 낡은 집. 이런 주거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은철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동준이네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집이 언제 지어진 집이에요? 이 집이 지금 한 70년 됐을 거요. 내가 태어나고 여기서 지금 63살이니까. 아버지는 방 곳곳에 피어있는 곰팡이를 피해 동준이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았지만 외부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건 두 겹의 비닐뿐. 여기 겨울에서 자면 춥지 않아? 추워요. 그리고 못 자요. 왜?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기름을 떼는데 한 달 기름값은 20만 원가량.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해 버는 한 달 수입 200만 원의 10분의 1이 고스란히 난방비로만 나가는 겁니다. 그 난방비 같은 거 국가에서 좀 지원되는 것들 그건 있잖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61가 둘이에요. 근데 만 65세가 넘어야 기초 수급자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만 62이라 못 받아. 벌어먹을 능력이 있다고 안 해줘요. 뭐 도시가스가 됐든 뭐 기름볼레가 됐든 이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름에 어떤 데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수급계층인 분들은 지원을 받아요. 근데 수급계층이 아닌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또. 아예 집이 아닌 공간에 살고 있는 아동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 진도에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해 6명의 자녀와 살고 있는 최원희 씨 부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컨테이너 한 칸을 화장실과 샤워실로 쓰고 나머지 한 칸에서 8명의 가족이 3년째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중장비 사업을 하다가 점차 이제 자리를 좀 잃었어요. 하나가 막히니까 점차 다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애들 또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를 못하고 애기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막상 좋은 환경에서 키워줬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한 칸에서 온 가족이 지내다 보니 개인 공간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원희 씨는 사춘기 딸들과 좁은 컨테이너 한 칸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여자아이들이었어요. 난감한 게 뭐냐면 이제 그냥 얘네들이 사춘기 덜 접어들으니까 여자애들한테는 많이 불편해요. 장인애들 방들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욕실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거든요. 많이 불편해요. 사춘기 자녀들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 공간에 대한 욕구 굉장히 증가합니다. 컨테이너 한 채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성인 아빠와 딸들이 같이 사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전기난로로 난방을 하고 있지만 매서운 겨울 추위를 막을 수는 없었고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리기 일쑤입니다. 난방을 해도 이게 우풍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추워서 그러고 지금 나도 지금 현재 감기가 좀 왔긴 하지만 애들도 다 지금 현재 감기가 거의 겨울 되면 그래요. 이렇게 열악한 공간에 사는 주거 빈곤 가구의 아이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 빈곤 가구 아동들은 중이염, 알러지성 비염,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전체 가구 아동에 비해 2배가량 많이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이 보온, 방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침이나 감기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서 호흡기에도 안 좋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많이 말한 아이들이 집에서 진해가 나와요, 집에서 쥐가 나와요, 그리고 물린 적이 있어요 하면서 응급실에도 가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도 주거 빈곤 가구 아동은 전체 가구 아동에 비해 행동장애는 2배 가까이, 우울증 등 기분장애는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삶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왕따라든가 따돌림 이런 경험이 생길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동은 불안하고 위축되고 이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과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 최소한의 주거 요건을 최저 주거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집의 면적과 방의 개수도 정해두고 있는데 1인 가구는 4평 남짓한 14제곱미터의 면적의 방 하나, 2인 가구는 7평 남짓한 26제곱미터 면적의 방 하나라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최저 주거 기준이 실제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4평이라는 거는 이 안에 침실, 부엌, 현관, 화장실이 다 들어있다는 전제의 4평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가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별이 다른 모자 가구, 분녀 가구도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은 침실 분리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방이 2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정부 통계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런 허술한 최저 주거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2019년 기준 전국 106만 가구에 이릅니다.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게 살기 위한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최소한 이 정도 넓이의 방이 몇 개는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상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처럼 꼭 갖춰야 할 시설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면서 다가온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과천 경마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여러 채가 늘어서 있습니다. 꿀벌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경기도 과천의 꿀벌 마을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하자 이곳저곳에서 떠밀려온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사이 좁은 길을 지나 허리를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낮은 문을 통과하면 이곳에서 27년째 살고 있는 이은혜 할머니 집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이래요? 겨울에 좀 어떻게 사시나 좀 궁금해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가도 돼. 네. 1940년 일본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6살 때 한국으로 넘어와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일과 80보도 아니고 안 댕기면 다 댕겨서 공장에 다니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움직일 수 없게 된 뒤부터 가난에 시달렸고 1994년 남의 땅에 지어진 이 비닐하우스를 700만 원을 주고 구입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거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닐하우스엔 상하수도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려 식수로 쓰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얼어붙기 일쑤입니다. 이걸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이 물이 안 나오잖아. 얼었나 봐. 얼었어. 이게 추운데 얼으면 어떡하냐고 겨울에. 힘들어. 다 받아놨지. 네. 받아놓고 머리 감을 때 이것도 쓰고 백화점 좀 받아놓고 그랬지만 그게 머리 안 나 받아놓는 거야. 설거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창이 없어서 이렇게 먹어 그냥 말아서 갖다 버리면 되지. 찬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해요? 예? 반찬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고 이거 먹을 때 감자지 뭐 오늘 다 먹어. 한 가지 먹어. 식사 후 즉석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이 설거지 다 한 거야. 이건 나서 버리면 되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또 나가 해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또 화장실 가야 돼. 밥 먹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가는 할머니. 화장실은 어떻게 쓰세요? 여기다 본다니까. 어디? 여기 앉아서 봐야 돼. 이거 봐자.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봐야 돼. 여기다 앉아서 넣는겨. 화장실도 없어. 톡에다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 땅에다 묻어. 비닐하우스 집엔 상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장실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제대로 씻지 못해 피부질환까지 생겼다는 할머니. 먹이탕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가려 없지만 이 다리가 이런 데막 가려워서 이거 좀 봐봐요. 아이고. 나도 몰래 긁어가지고 이거 알레르기 생겨가지고 가려워 이렇게 가려워. 목욕을 못해서 가려워. 특히 겨울엔 난방도 문제입니다.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쳐 50만 원 남짓. 방바닥에 보온용 전기 판넬이 설치돼 있지만 전기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때 이거 끄고 자. 추워도 전기세 때문에. 잘 때는 자신이 누울 전기장판만 켜고 자다 보니 방 안 공기는 싸늘합니다. 얼굴은 싫은 게 다 거기 덮어야 돼. 코가 얼어. 코가 얼고 손발이 다 시려워 막 그래. 배도 막 시려워. 출 때는 막 시려워가지고 막 힘들더라고. 그래서 입으로 저거 두 개 덮어야 돼. 다. 잔잠자게 기도를 한다면 한 시간 자도 여지간 자는 건 좀 추운 잔잠자게 잔잠자게 옆에서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지. 꿀벌마을 대다수 비닐하우스 집이 이은혜 할머니 집처럼 열악한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설치나 주택 여료율 개선 사업 같은 정부 지원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유지 같으면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게 놔질 텐데 토지가 개인 토지주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이제 그 허락을 안 해주니까 여기까지 상수도가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거복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집 같은 거 좀 개보수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예산을 불법 건축물에다 투여를 하느냐. 그래서 특히 올겨울이 꿀벌마을 사람들은 두렵기만 합니다. 겨울에 이제 난방은 연탄으로 주로 연탄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후원자들이 턱없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에 같았으면은 뭐 200장씩 가구당 200장씩 주는데 지금 가구당 120장씩 준다고 오늘 연락 와가지고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꿀벌마을을 포함해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올해 기준 전국 8만 1000여 가구. 연탄 가구 8만 가구 조사를 해보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고지대 달동네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주거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열악하고 또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월 소득이 거의 30만 원 미만입니다. 아직도 연탄을 떼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800원짜리 연탄 한 장은 8시간 동안 방을 따뜻하게 덮이고 물도 데우고 밥도 지을 수 있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연탄이야 뭐 말도 못하게 큰 도움이 되지 진짜. 연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뜨뜻하게 겨울에 잘 사는데요. 연탄 아니면은 석유 갖고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19 경제난 여파로 후원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올겨울은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한 계절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해 전국적으로 연탄을 나눌 때가 많이 나눌 때는 700만 장 나누고 작게 나눠도 400만 장 이상 나눠서 정말 어르신들이 그나마 좀 따뜻하게 지내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250만 장 이상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 겨울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대선 후보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연탄으로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절대 빈곤층,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면 낫지 않을까 봅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이불을 뒤집어 파카를 입고 지내시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겨울이 참 힘듭니다. 좀 더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많은 계층들이 또 많은 가구들이 좀 지원을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승 씨 되세요? 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요? 총 계획이 1억 8천만 원입니까? 네, 1억 7천. 그렇게 해서 2,890만 원에 한 거예요.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년월일도 알고 있었고. 연락처나 이름 같은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딥페이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얼굴 같은 거 화상도 이제는 다 변조를 할 수가 있대요. 예방책 외에는 한 번 발생이 됐다라는 거의 뭐 피해금은 찾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뉴스토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